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부속서류는 세무 2급에서 매회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관련된 작성하는 방법, 이것을 알아야 시험 보러 와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 사업장 명세에 관련된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험에서는 이거에 뭐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건 나오는 게 아닌데, 일단 이 사업장 명세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이나 숙박 또 기타 서비스업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 처음 한 번 딱 작성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본사항이 자가냐 타가냐, 이 사업장이 내 거냐 남한테 빌린 것이냐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의 건물 지상 연면적 객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조사해서 작성해서 이제 처음으로 작성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는 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일단 부가세 신고서의 부속 서류라는 점에서 일단 담아봤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장부조회하는 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장부조회 보시게 되면 이 합계표에 들어가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계표가 매출 시트하고 페이지하고 매입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에 관련된 페이지에서는 매출에 관련된 우리가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매출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금계산서의 집계표죠. 우리가 발행한 내역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 매출에 관련된 발행 매수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공고가액과 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사업자 발급분에 관련된 매출처, 매수, 그 다음에 주민등록,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한테 우리가 매출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발급된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1일까지의 전송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발급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종이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거는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매출에 관련된 것 중에서 종이 발급분,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뭐 몇 명인가, 뭐 그럼 한 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처럼 매출, 매입 이거에 관련돼서 집계표로 해서 교부받은 거래처별의 발행 매수, 또 매출처 수, 또 매입처, 매입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총 매수 및 공고가액 세액을 조회할 때 우리가 합계표를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는 매출 페이지와 매입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과세 기간에 관련된 거. 지금 이제 1기로 되어 있잖아요. 1월서부터 3월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수 부분, 그 다음에 공고가액과 세액을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이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건 매출이고 지금 보는 것은 매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이 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는요, 10일과세,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잖아요. 또 12영세에 관련된 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입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마찬가지 50일과세, 52영세, 그 다음에 54 불공이나 55 수익도 우리가 자동 반영을 들어간다. 여기서 이 자동 반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 합계표 서식으로 땡겨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계산서 합계표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전에는 세금 계산서고 이건 계산서 아닙니까? 즉 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마찬가지 이 합계표도 매출 부분 페이지하고 매입 페이지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서에 대해서 내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 여기 이제 보시면 매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고가에 세액은 없어요. 그죠? 계산서잖아요. 그 다음 매출처 수, 매입처 수, 총 매수, 공고가에 여기 이제 세액을 구분해서 표시한다는데 계산서는 세액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 11일까지 했었던 전자계산서, 그 다음에 종이로 발급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계산서 합계표죠. 자, 여기 보면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한 거. 우리가 보통이 계산서는 13면세 코드가 이렇게 되고요. 매입에 관련된 거는 53면세에 해당이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작성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양식에는 갑지와 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여기 중요해요. 일반 과세자라고 그랬죠? 간이 과세자 아닙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이 되는 이런 얘기잖아요. 과세 대상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거래가 들어가냐면 현금 영수증일 때는 자 60일 현가가 되고 카드에 관련된 것은 50치 카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치하고, 자, 수치란 얘기는 내가 매출했다는 얘기예요,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매입이에요, 매입. 그쵸?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에 관련된 명세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매입에 관련된 거예요.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을 작성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제출했을 때, 그쵸?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명세서를 뭐 했을 때, 그쵸? 제출했을 때에 이것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공제를, 자, 우리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부실기재분으로 해가지고 이 서식에 관련된 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매입세,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즉 신용카드로 내가 구입한 매입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속 서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속 서류를 만드는 걸 볼 건데요. 일단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면서 부가세액을 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은 수령 명세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있잖아요. 4천 우리가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라고 그랬어요. 자, 간이가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매입분, 이 부분도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욕이나 이발, 미용, 여객, 운송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 매입세 불공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접대비, 사업무관지출, 토지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즉 우리가 뭐에 해당하는 거? 54 불공에 해당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거래. 그 다음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자, 타인 명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것 중에서 종업원의 신용카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법인카드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개인 카드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업무상으로 써야 된다는 그 조건만 맞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때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구분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1번 현금일 때는 현금 영수증일 때는 현금 선택하시고,
자, 복지라고 나온 것은 화물 운전자의 복지 카드예요. 그 다음에 3,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나 사업용 카드고요. 그 다음에 신용은 임직원의 개인 카드, 일대 신용 이럴 거예요. 종업원의 신용카드 있다 그러면 신용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개인 사업자가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인 경우에는 3번 사업용 카드로 선택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동시에 수령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럼 누가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제가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뭘로 우리가 입력했어요?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 그죠. 50일 과세로 입력하셨잖아요. 그래서 50일 과세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계 유형은 4, 혼합 뭐 이런 거 입력할 때 카드 이렇게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금 계산서로 받고 카드로 할 때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에 반영이 되는데 카드에 반영이 되면 2번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실전 예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기 확정기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제 이런 게 나오겠죠. 자, 뭐라고 나왔는가 볼게요. 자, 둘리슈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래일자, 부가세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대가라는 얘기죠, 이거. 그럼 이거 입력하실 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분류하셔야 돼요. 자, 소매업이고 일반과세다. 거래처 선물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54 불공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입력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줘야 돼요. 이렇게 골라내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국일 생활비에 보시게 되면 음식점이면서 일반과세죠. 그 다음에 직원회식에 복리후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문구에요. 자, 간이가세자라고 해놨잖아요. 간이가세자는 뭐다? 아, 그쵸. 우리가 간이가세자는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도 못하기 때문에 요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호텔이에요. 숙박이죠. 일반과세자이면서 숙박비 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죠. 자, 철도공사라고 했는데요. 일반과세이긴 하지만 지방 출장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철도에 관련된 거.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즉, 우리가 여객 운송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있죠? 자, 아까 제가 미용, 이발 여기 하면서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여기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가 처리될 수 없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철도공사에서 승차권은 여객 운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일상사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세금계산서 수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와 카드 두 가지 다 할 때는 제가 카드에 관련된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세금계산서에서 뭐 하는 거야? 합계표에서 공제를 받는 건데 또 카드에서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파리바게트가 있네요. 과세사업이면서 야식대. 자, 현금 영수증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거래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자, 국일 생강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호텔,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자,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처음에 메인 화면에서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자, 수령 명세서 들어오시게 되면, 자,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4월서부터 6월이니까 일기 확정이죠? 자, 일기 확정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땅 때리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이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불러오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불러오기가 돼요. 근데 이 시험에서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X표 쳐놓은 거 말고 동글뱅이 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입력을 하는데 아까 우리 봤었던 구분란에 사업이냐 현금이냐 우리 봤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선택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 이제 카드 회원번호라고 주어지거든요. 거기서 있는 거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수령학기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일기 확정이니까 4월서부터 6월. 자,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부분 서식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4월서부터 6월까지 공급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발급된 내용들을 보고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카드가 나와 있죠. 회원번호 좀 이따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고려, 거래처가 고려예요. 거래처의 그 성명 이과학이고요. 자, 일반 과세자이면서 소모품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발급분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세금 계산서 발급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에 대해서는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물 구입을 했어요. 이 거래처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거 해당이 안 되고요. 자, 백제 볼까요? 백제는 간이과세제잖아요. 자,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간이과세제도. 자, 고구려 볼까요? 일반 과세자예요. 자, 현금 영수증이니까 해당이 되죠. 조선호텔 일반 과세자면서 숙박카드로 되면서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임직원이 출장하면서 숙박한 거죠.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니까 카드로 된 부분을 매일세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만 되네요. 고구려하고 조선호텔 두 가지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입력된 결과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자, 지금 고구려하고 조선호텔 현금 영수증과 사업용 카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입력하고요. 아까 그 법인카드 있었잖아요. 그거 입력해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입력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간이과세자도 입력하면 안 되고요. 접대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바로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요 금액이 딱 입력이 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로 입력한 거잖아요. 그 일반 매입란에 70만원과 7만원 요 부분이 그대로 입력이 들어온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 수령명서 갑지월진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을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먼저 4월 3일 날 출장 목적이 항공권이 있는데 여객 운송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출장 목적의 항공권 여객 운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죠. 그죠?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사무용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나와 있죠. 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접대한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을 했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선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어요. 그죠?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오피스하고 컴스사 카드 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카드, 그 다음에 금액 두 가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일반 매입에 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하고 요 아까 신용카드로 고정자산 매입한 거, 요 부분. 자, 아까 방금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컴퓨터 구입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입력한 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고정 매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부속 서류에 관련된 부분을 작성했는데 실제로 보시고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